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여기서 div한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딱 바꾸면 어떻게 변했어요? 얘가 너비가 왜 최소화로 줄었죠? 인라인 블록의 디스플레이 속성 너비 높이 지정하지 않으면 둘 다 최소화죠. 그럼 ABC라고 하는 텍스트를 딱 가릴 만큼만 얘가 늘어나고 나머지는 다 최소화가 됐겠네요. 그렇죠? 자, 지금 얘는 정렬이 된 걸까요? 얘는 정렬을 아주 잘한 겁니다. 우리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줬죠. 이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은 그러니까 이 속성이 들어가 있는 태그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한테 정렬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div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줬으면 실질적으로 저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는 얘는 그냥 문자 정렬이라는 거고 센터, 가운데겠죠. 그럼 제가 지금 가운데 정렬이라고 한 건데 이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는 속성을 줬을 때 영향을 받는 건 ABC라는 텍스트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div가 갖고 있는 ABC라고 하는 텍스트는요, 가운데 정렬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정렬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쵸, 얘는 지금 딱 이거예요. 자,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이거를 하기 전에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섹션의 영역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버리면은 div 색깔 때문에 얘는 묻힐 거란 말이에요. 여기만 나와요. 이 부분이 안 나오죠? 그래서 보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섹션의 영역이에요. 섹션 지금 여기까지 선 다 그어져 있죠. 그 안에 div가 이 초록색 배경색만큼 자리를 먹고 있는 거고, 그 안에 abc라는 애가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섹션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최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 div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안에 A, B, C라고 하는 애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색깔로 해서, 자, 이 ABC라고 하는 영역이 이만큼이겠죠. 그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ABC는요, 가운데 정렬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센터가 아니라 라이트를 줬다. 이건 뭐겠어요? 우측 정렬이라는 거겠죠. 지금 얘 우측 정렬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상황 이해되세요? 얘는 정렬을 하고 있는데 얘가 왼쪽으로 붙으려고 해도 오른쪽으로 붙으려고 해도 가운데를 유지하려고 해도 어쨌거나 얘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변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죠. 얘가 이만큼 여기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코드 상황에서 누구한테 뭘 줘야 될까요? 섹션한테 얘를 준다면 여기가 이게 없어서 그래요. 얘는 이제 정렬을 하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섹션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줬을 때 영향을 받은 게 div예요, abc라는 텍스트예요. div죠. div는 근데 글자가 아니잖아요. 왜 텍스트 얼라인 글자한테 주는 정렬이 왜 먹었죠? 그쵸.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꿨기 때문에 얘는 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정렬을 줬을 때 정렬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이었던 건 변함이 없어요. 이 ABC라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이건 변함이 없는데, 이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div 자체가 이렇게 와버리니까 텍스트는 그냥 따라온 겁니다. 너한테 말 안 걸었어.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이게 글자의 정렬이에요. 그리고 글자의 정렬이라는 건 우리 속성 정리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지금 인라인 플렉스 이거 몰라도 된다 그랬고요. 인라인도 아직은 생각 딱히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인라인 블럭이 아니다, 한 줄을 혼자 쓰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블럭은 아니겠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는데, 일단은 인라인 블럭, 얘는 부모의 텍스트 얼라인에 의해서 정렬이 된다. 왜? 글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이 div라는 태그가 얘는 의미가 없어질 거라 잠깐 빼고, 얘가 A가 됐대요. 자, 전 지금 얘를 A로 바꿨어요. 그리고 A한테 얘한테 사이즈 7rem 블랙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두죠. 근데 지금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 분명히 A 태그 만들었을 때 색깔도 입혀져 있었고 밑줄도 있었고 마우스 올라가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됐었죠. 포인터 커서로 바뀌면서.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죠. 이거 왜 안 될까요? 자, 우리가 어제 만든 A 태그는 이런 형태였어요. href라는 속성이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div를 A로 어거지로 바꿨더니 href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럼 둘이 갖고 있는 차이가 뭐밖에 없어요? href가 있냐 없냐밖에 없죠. href가 있어야 어제 봤던 그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런 것만 들어가도 얘는 나와요. 얘가 없어도 얘는 나와요. 기본 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저 A 태그가 애초에 디자인이 설계되어 있고 누를 수 있는 애고 앵커 태그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href라는 옵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옵션이 있어야 기존의 그 디자인들이 먹는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건데, 자, 그냥 A 태그로 놓고 진행을 할게요. 샵으로 놓고 파란색으로 이 상태. 저는 지금 A 태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밖에 안 줬어요. 근데 지금 텍스트 라인에 의해서 얘는 정렬을 하고 있네요. 그쵸? 얘는 왜 정렬을 할 수 있을까요? A 태그는 인라인이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인라인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블록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글자입니다. 앵커 태그는 원래 글자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요, 얘는 줄바꿈을 안 해요. 옆에 와서 붙죠. 얘는 애초에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기 때문에 아는 건데, 얘를 만약에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바꿨다면 얘도 글자가 아니게 돼요. 영역을 볼게요. 지금 제가 A 태그한테 빨간색 선을 줬더니 영역이 어때요? 최대로 늘어나고 있죠. 그쵸? 얘는 블럭인 겁니다. A 태그는 이제 더 이상 그 요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왜 정렬하고 있죠? A 태그 글자도 아니면서. 자, 이제 좀 헷갈려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시 div로 바꿔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정렬을 할 때 이 div 자체를 글자로 변화시킨 다음에 정렬을 했어요. 근데 얘가 사실 없어도요, 얘는 정렬을 해요. 얘는 왜 정렬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텍스트 라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테스트 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을 준 애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한테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근데 우리 아까 계속 했죠.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는 몇 글자? 지금 현재? 없죠. DAV가 가지고 있는 게 ABC인데 우리 섹션한테 텍스트 라인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DIV가 갖고 있는 ABC가 종료를 해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네릿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자세하게는 좀 더 뒤에 가서 할 거고요. 이 이네릿이라고 하는 애가 상속의 의미를 가져요. 섹션, 부모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온라인의 속성을 물려받은 겁니다. 자, 이 스타일 속성에는요 기본값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기본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값들이 이네릿인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내가 만약에 섹션 안에, div 안에, ne비 안에 뭘 넣어놨다 이렇게. 그럼 얘한테 주려고 할 때 우리가 섹션 안에, div 안에, ne비까지 찾아와서 얘를 푹 찍고 준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만약에 기본값이 이네릿인 스타일 속성을 주려고 한다. 그럼 얘한테만 줘도 알아서 물려받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더 상위한테 주고 그냥 다 물려받게끔 하면 좋겠구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린 최대한 디테일하게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주려고 하는 얘 말고 다른 애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가능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웃긴 건 텍스트 온라인의 기본값은 이네릿이 아니에요. 텍스트 온라인의 기본값은 뭘까요? 얘가 센터 줬더니 가운데 있고 라이트 줬더니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레프트 주면 왼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이거 없으면 왼쪽에 있잖아요. 텍스트 온라인은 기본값이 레프트예요. 근데 이네릿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값이 레프트지만 상속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스타일 속성이 알면 알수록 사실 좀 꼬여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WSL 같은 데 가보면 돼요. 가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CSS잖아요. CSS로 갑니다. 가서 텍스트 온라인을 찾아요. 여기 검색 같은 거 해놓고 텍스트 온라인 이렇게 찾아요. 그럼 텍스트 온라인 프로퍼티, 텍스트 온라인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얘를 누르고 들어가 보면은 얘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라고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디폴트 밸류, 레프트. 근데 만약에 뭐 이런 경우에는 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레프트고요.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기본값이 이렇게 변한다 라고 얘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밑에 inherited yes죠. 여기가 이 디폴트 밸류에 inherit이 오는 애가 있고요. 디폴트 밸류에는 다른 값이 들어있는데 inherited에 yes가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CSS 스타일 속성을 보다 보면은 그렇게 경우가 나뉩니다. 그러면 디폴트 밸류는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데 inherited가 yes다. 그러면 기본 값은 그거지만 상속도 받는다 라는 얘기고요. 애초에 디폴트 밸류에 inherit이 들어있다. 그러면 기본 값이 없고 상속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를 사용하다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움직여, 얘 왜 이러지? 이상하다. 여기 와서 이렇게 태그 찾아보는 거예요, 속성을. 이 검색 버튼 누르고 내가 원하는 속성 치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써봤던 거 하나 더 해볼까요?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거.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치면 여기 여기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면 좀 밑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CSS 백그라운드 컬러 프로퍼티 얘 누르고 들어가면 우리가 사용하던 것들 지금 얘 보세요. 얘는 디폴트 밸류가 뭐예요? 트랜스페런트라고 하는 애죠. 얘는 투명한 색이에요. 흰색과 다릅니다. 투명한 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탕, 배경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히면 색이 바뀌어서 보이는 거고, 얘는 inherited가 뭐예요? 노예요, 노. 그럼 상속을 안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걸 까보지 않아도 백그라운드 컬러가 상속을 안 받는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왜? 지금 섹션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주면 지금 핑크 안 나오죠? 이거 똑같은 영역에 지금 DIV도 섹션도 같은 영역만큼 차지하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 상속이었다면 div 영역에도 이 핑크색이 들어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똑같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서 좀 헷갈려요.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속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냥 이것도 괜찮겠는데? 자, 보더 같은 것도 이네리티드가 노거든요. 얘도 상속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상속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픽셀만큼의 선이 안쪽에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얘도 가지게 될 거니까, 상속이라는 얘기는. 근데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상속을 받지 않는 애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속성이 적용이 되는 거고, 상속을 받는 애들은 밑에 있는 애들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통해 얘가 정렬을 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더 줘볼게요. 여기는 뭐 2픽셀, 솔리드, 레드 줘볼까요? 네. 인설트가 눌렸군요. 이렇게. 보더는 안쪽에 주면 계속 쌓여요. 대신에 이제 픽셀만큼 밀려나기 때문에 점점 영역이 좀 찌부됩니다. 그러다가 이 찌부되는 영역이 부족해지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픽셀을 얇게 주거나 혹은 백그라운드 컬러로 대체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역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A 태그 나온 김에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A 태그. 얘 지금 디스플레이 블락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빼버리고, 그리고 href도 준다면 얘가 이제 색깔이 바뀌면서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자 보세요.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 이 빨간색 네모만큼이에요. 그러면 A 태그 한테 마우스를 올려야 우리가 포인터로 바뀌면서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 모양, 손 모양, 이거, 그죠? 그럼 A 태그는 이만큼이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이 손 모양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사이트에 가봤는데, 이따가 문제도 푸실 거예요. 사이트에 가봤는데 막 로고가 있대요. 근데 로고는 여기 있는데 막 여기도 손 모양이 나오대요. 막 이만큼이 다 손 모양이 나오대요. 그리고 어디를 눌러도 다 메인 페이지로 간대요. 로고 클릭한 효과로 간대요. 그럼 A 태그가 이만큼 넓어져 있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꾸면 사실 얘는 바로 최대 너비를 가지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특정한 사이즈만큼만 커졌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한 이만큼만 A 태그가 영역을 잡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다 너비를 줘야겠죠. 우리가 너비를 지정을 해야 그만큼의 너비가 생겨날 거잖아요. 너비를 한 500픽셀 줘볼게요. 너비가 늘어났나요? 안 늘어났죠. 아무런 영향이 없죠 지금. 이게 왜 그런 거 하면, 자, 인라인 요소한테는 너비, 높이, 마진, 패딩 속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대로 라는 그 속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A 태그는 기본이 뭐다? 인라인이다. 인라인과 인라인 블럭은 기본적인 성질은 같아요. 근데 인라인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A 태그한테 얘가 인라인 글자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게 하고 싶은데 너비만 적용시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얘의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너비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요만큼도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라인이라는 속성을 가지는 애들은 많긴 한데, 우리가 주로 쓰는 것들에서는 A 태그나 스판 같은 거밖에 없어요. 사실 스판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 그나마 A 태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하면 좋은데, A 태그를 다루는데 내 맘대로 안 움직여서 화가 나. 그럼 그 상황에서는 인라인 블럭이든 블럭이든 바꿔놓고 작업하면 돼요. 만약에 글자 성질 그대로 유지할 거야, 그럼 인라인 블럭. 나 글자 성질 잃어도 돼, 그냥 넓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디스플레이 블럭. 이렇게 바꿔가면서 성질을 바꿔가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문제를 좀 풀어볼 시간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태그 3개를 형제로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이거랑 이거. 인접동생과 형제.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거 같이 줘야겠다. 이거는 따로 주자. 자, 지금 가로 세로 백백으로 3개의 블록 태그를 만들고요. 이렇게 위치를 시켜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형제 선택자라고 하는 플러스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해봐야겠다. 자, 제가 섹션에 형제, 이 인접동생 선택자를 고를 거고요. 그리고 내비를 골라요. 얘가 만약에 진짜 형제들이란 뜻이라면은 섹션에 형제로 있는 내비, 그럼 몇 명이에요? 위아래로 한 명씩 2명이죠, 총. 둘 다 섹션의 형제잖아요. 섹션의 형이고, 섹션의 동생이고, 그죠? 이게 정말 둘 다 형이고 동생이고 상관없이 다 가져온다면 이 둘한테 변화가 생기겠죠? 잘 보세요. 누구만 바뀌었어요? 밑에만 바뀌었죠. 동생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접 동생만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인접 동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러면 섹션에 동생으로 내비가 있고 더 밑에 동생으로 내비가 또 있죠. 근데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인접 동생은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애만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내비가 아니라 div를 주면요, 얘 빨간색이 블랙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동생들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거라면. 근데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이기 때문에 못 골라요. 그래서 이 형제 선택자는 인접 동생만 의미합니다. 바로 내 밑으로 딱 붙어있는, 내가 첫째면 둘째, 내가 둘째면 셋째,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를 다시 내비로 바꿔놓은 다음에 얘를 물결로 바꾸면 어때요? 동생들 전부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형을 고르는 선택자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섹션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형은 누구예요? div 하나랑 내비 하나, 2명 있죠. 섹션을 기준으로 저 위에 있는 div와 내비를 찾아갈 수 있는 방식은 없어요. 태그는 제가 이거 어제 우리 관계 설명드릴 때 후손이 자기 부모한테 간 다음에 이 부모 위로 올라가면은 조상을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조상이라는 개념. 근데 이렇게 역으로 찾아가는 방식은 CSS에 없어요. 항상 밑으로 내려옵니다. 관계는. 부모, 자식, 후손 이런 식으로, 그 형제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혹은 밑에 있는 애 전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플러스와 물결, 형제를 고를 수 있는 선택자인데 얘는 인접 동생만, 얘는 동생들 전부가 되는 겁니다. 동생들 전부 중에서 내비인 애들이니까 얘랑 얘만 바뀐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좀 열어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좀 풀어보죠. 이것도 가능하시겠는데? 여기까지. 자, 지금 문제를 4개를 열어드렸어요.
문제 4개를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답 예시를 좀 띄워놨고요. 얘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자, 얘를 보시면은 이제 A 태그로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변하는 걸 보면 다 A 태그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물론 A 태그가 아니더라도 마우스 올렸을 때 이런 설정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밑줄 또한 다 줄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A 태그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상태고요. 네이버, 구글 다음 3개가 있대요. 이거를 만들어 볼게요. A,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이버, 그리고 구글, 그리고 다음, 이렇게 만들면요. 자, 지금 일단 이 어디였어? 정답 예시랑 우리 거랑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뭐 글자 크기도 있을 거고 색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차이, 네, 우리 거는 줄바꿈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얘는 다 줄이 바뀌어 있죠. 우리 줄바꿈 할 수 있는 태그 배웠네요. BR. 이러면 줄바꿈 해주죠. 그렇죠? 여기도 줄바꿈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너무 잘 안 보이니까 사이즈만 좀 키워놓고 할게요.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얘 지금 보면은 얘는 검은색, 얘는 빨간색, 얘는 파란색이래요. 다음은 애초에 지금 AT가 파란색을 갖고 있으니까 색깔을 따로 안 정해줘도 되겠지만 얘네 둘은 색깔을 바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네이버라는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이 A 태그한테 컬러를 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얘만 콕 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기다가 A를 주면 새 떠먹을 거잖아요. 얘를 찝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후손, 자식, 형제, 뭐 인접 동생, 첫 번째 A를 골라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없어요. 근데 이 개념을 알면 사실 우리가 배운 것만 알아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이 HTML 영역은요. 이렇게 된 애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이 영역 중에 우리는 이 body라고 하는 애 안에다가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잘 나왔죠? 우리가 작업하는 실제 공간은 이 HTML 태그로 열린 맨 꼭대기에 있는 부모가 얘잖아요. HTML. 그 아래 헤드는 여기 닫혔고 그 body 안에 우리가 작성을 하고 있던 거랑 동일한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코드펜 같은 경우에 이 HTML 영역을 이런 걸 쓰지 않아도 되게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얘만 있어도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좀 전에 봤죠? body라고 하는 영역 안에다가 우리가 작성하고 있던 거.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body에 자식으로 있는 A 중에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은 그냥 보세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방식으로 안 할 겁니다. 우리가 배운 것만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상태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바디 안에 있는 건 알았지만 어쨌든 첫째, 뭐 이것도 나중에 나올 개념이긴 한데 얘가 첫째고요. 얘가 둘째예요. 얘가 둘째가 아닙니다. 얘는 받는 태그가 없는 그냥 기능만 갖고 있는 셀프 클로즈드 태그지만 그래도 그 자식 수로 보면은 얘도 자식으로 들어가요. 어쨌든 열렸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얘를 고를 수 있는 방법, 바디의 자식으로 A 하면 어차피 얘네 다 골릴 거니까 의미가 딱히 없어요. 그러면 얘네를 고를 수 있게 우리가 특정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걸 활용을 하려면 그 조건 중에 제일 만만한 게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는 태그로 감싸는 거예요. 얘는 뭐 섹션 같은 걸로 감싸고,
얘는 뭐 내비 같은 걸로 감싸고. 이러면 div의 자식으로 있는 A,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A,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A 라고 해서 네이버, 구글 다음을 콕콕콕 집어넣을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지금 폰트 사이즈가 있어서 티가 잘 안 나는데 이거 줄바꿈 2번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죠? 지금 얘 A 태그를 감싸준 div 섹션 내비는 다 블록 요소죠. 한 줄을 혼자 써요. 혼자 쓴다고 해서 이만큼 영역이 넓어졌는데 줄바꿈을 했네요, BR로. 그럼 한 줄 내려가야죠. div 때문에 한번 내려와 있는데 얘가 BR을 또 해요. 그랬더니 내려가야죠. 얘가 근데 또 그 블록 요소니까 한번 내려가요. 얘가 또 BR을 했죠. 그러니까 한 칸씩 더 생긴 겁니다. 그럼 얘네를 감싸주고 나서부터는 이 BR들이 필요가 없어진다. 왜냐면 블록 요소로 감쌌기 때문에 더 이상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럼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div의 자식으로 있는 A한테 얘가 무슨 색이었어? 블랙이네요. 컬러 블랙.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4rem 정도? 얼추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A한테 컬러는 무슨 색이지? 레드. 그리고 폰트 사이즈가 얘는 한 6rem? 조금 더 커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비에 자식으로 있는 A한테 컬러는 블루인데 사실 블루를 줘도 안 줘도 어차피 얘는 블루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상관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바로 이어서 갈게요. 일로 못 들어가? 들어가. 이렇게 됐어. 자, 이 상태에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름이 바뀐 건데 그냥 두고 정렬만 좀 할게요. 어차피 정렬만 다른 거니까. 자, 누구한테 뭘 줘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A 태그가 갖고 있는 텍스트가 네이버죠. 심지어 얘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A가 갖고 있는 텍스트가 네이버예요. 근데 이 네이버라는 글자를 우측 정렬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 주면 되나요? 왜 안 되죠? 얘는 이만큼밖에 영역이 없으니까. 이 안에서 글자를 정렬해봐야 열심히 정렬은 하겠지만 우리 눈에 효과가 없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얘를 A를 감싸고 있는 div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라이트를 줘야 우측 정렬을 하겠죠.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A 태그를 블록 요소로 바꾼 다음에 A 태그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던가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얘는 이렇게 해볼까요? 얘한테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래도 구글은 가죠. 방식이 한 가지만 있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활용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들 나중에 뭐 복잡한 거 하려고 하면 좀 쉬운 방법을 찾아가기가 쉬워요. 지금 쉬운 거 할 때부터 이런 연습이 어느 정도 되면. 이러면 정렬 끝났죠? 하나는 우측, 하나는 가운데, 하나는 기본값이 어차피 레프트니까 건드리지 않아도 왼쪽에 붙어 있을 거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제가 중간에 세 번째 문제는 잠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이거는 문제를 그냥 가져올게요. 자, div 태그만 사용해서 사과라는 글자의 색만 변경을 해달래요. 자, div 태그만 쓰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div만 써야 된다 해서 일단 div를 써가지고 왜 자꾸 이게 STS에서는 이 emit 단축키가 컨트롤 E거든요. 지금 습관처럼 계속 컨트롤 E를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탭으로 하시면 됩니다. 탭으로.
자, 얘를 div로 감쌌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사과만 골라낼 수 있어요? 지금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몇 글자일까요? 엄청 많아요. 이거 안 쓰셔도 돼요.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쭉 엄청 많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가진 텍스트 중에서 원하는 텍스트만 골라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div 태그를 사용해서 사과만 어떻게 골라내요? 사과만 div를 씌우면은 그래도 아까보다는 접근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자, 근데 사과를 div로 씌웠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얘가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니까 위아래로 해서 애들을 다 밀어버렸죠. 근데 우리 이거 해결 방법 알죠? 뭐 하면 돼요? 네,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주면 더 이상 한 줄을 혼자 쓰지 않을 거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컬러를 레드로 바꿔준다. 그러면 사과만 색깔이 바뀌었네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요하는 문제였습니다. 적절하게 판단도 해야 되고 그 판단한 걸 실행에 옮겼을 때 결과를 예상하고 맞출 수 있는 이런 연습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 세 번째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 얼른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또 이래. 그리고 하나 더 해. 아이씨. 그리고 노래. 그리고 노래. div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그림 주고. 자, 여러분들 지금 div 태그를 제가 두 개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다가 로렘이라고 하는 이 테스트용 텍스트들 넣어놨어요. 임의로.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혔더니 얘는 지금 몇 명의 배우를 찾아가요? 2명의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div가 가지는 로렘은 여기까지인데 이만큼 초록색 그리고 이만큼 초록색 그러니까 연결되어 보이는 거죠. 딱 붙어 있는데 경계선이 없으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div를 불러다가 야, 너 이거 핑크로 바꿔. 그럼 얘네 둘 다 핑크로 바뀌었죠. 같이 바뀌는 건 당연하죠. 얘도 얘 2명의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했었고 얘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이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일을 하고 있나요? 제가 뭔가 추가했는데 이제 얘는 일을 안 하고 있죠. 일을 하고 있다면 핑크가 보여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추가한 이 태그 뒤에 온 콜론 그리고 호버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자, 이 호버는 마우스 커서가 올라간이에요. 그러면 div인데 마우스 커서가 올라간 div를 찾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현재 마우스 아직 안 올라갔죠. div한테. 올라가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일을 해요. 얘네들을 동시에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아요. 영역이 그렇게는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버라고 하는 이 호버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우스가 올라가면 밑줄도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줄도 새로 생긴 거고요. 여기 있는 밑줄도 생긴 거고요. 이 메뉴도 나왔어요. 이거 다 호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가 올라가면 해야 되는 일들, 그걸 호버라는 선택자를 통해 우리가 줄 수 있는데 이 호버는 이거는 여러분들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가상 선택자라고 합니다. 이 가상 선택자가 이 콜론을 하나 쓰는 게 있고요. 2개 쓰는 게 있어요.
얘가 아마 가상 요소인가 그럴 겁니다. 얘가 가상 선택자고 얘가 가상 요소? 가상 클래스? 이거 가상 선택자라고 하나 검색을 해보시면은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필요한 것들을 좀 다루긴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깊게 다루진 않을 거니까 이 개념을 그냥 우리가 쓰는 것들만 알아볼 거니까 개념은 구글링으로 한번 좀 보충을 해주세요. 아무튼 이 호버라고 하는 애는 가상 선택자로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실행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애다. 그러면 마우스가 올라간 div한테만 얘가 일을 한다. 이게 호버입니다. 자, 그러면은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이 개념 섞어서 아까 안 풀어봤던 3번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